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고전 읽기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고전 완역본에 도전하고 싶은 청소년들, 또는 자녀에게 고전을 추천하고 싶은 부모님들, 그리고 평상시에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전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과연 고전이란 무엇일까요? 오래된 책을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여졌는데 명실상부 모두에게 좋은 책, 훌륭한 책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책들을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의 공통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보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나먼 옛날에 나는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고전의 힘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인간의 본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깊숙이 건드려주는 게 바로 고전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마음들을요, 고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편성의 가장 중요한 건 전 휴머니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전을 읽다 보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질감을 깊이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공통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류애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전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전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닫힌 생각이 아니라 열려있는 생각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또는 이 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타래가 이렇게 풀려나오듯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나오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다 보면 당연히 사고력이 높아지고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나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고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고전을 접할 때 좀 책을 볼 수 있는 출판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 또 워낙에 세계문학 전집으로 좀 유명한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민음사의 책입니다. 민음사 책 같은 경우는 아주 무난하고 가볍고 그냥 읽기 항상 내가 원하는 책들이 대부분의 민음사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전집별로 1권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생각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세계문학 전집을 펴내면서 1권을 굉장히 고심할 것 같아요. 민음사의 1권은 민음사 굉장히 여러 권, 몇백 권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1, 2권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딱 보고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읽는 책은 아닌데 정말 고전 중에 고전, 인문학 중에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1권인데 저도 얘를 이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출판사 책으로는 요 열린 책들이 있습니다. 열린 책들은 꼽아 놓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하드커버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열린 책들 출판사에겐 좀 미안하지만 저는 그리스 조르바가 여기에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얘를 샀는데 그래도 이렇게 꼽아 놓으면 열린 책들 책을 제가 한 3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세련되고 전 이 글씨체도 되게 예쁘고 저는 마음에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하드커버라서 사실은 저는 좀 들고 다니면서 읽을 때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교해보면 크기가 민음사 책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또 저는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책들의 1권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입니다. 세계문학 전집의 1권으로 참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펭귄 클래식은 이렇게 나왔을 때 좀 가볍고요. 펭귄 클래식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종이 질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예뻐요. 근데 꼽아놓으면 여기가 이제 검정색이거든요. 1권은 로르카의 인상과 풍경입니다. 저는 기념으로 펭귄 클래식 코리아 처음 나왔을 때 1권을 샀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일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르카의 인상과 풍경. 읽고 있으면 뭔가 막 안개가 자욱히 낀 뭔가 신비롭고 뭔가 우울감이 있는 막 이런 책 같은데 읽다가 저는 다 못 읽었습니다. 그때 그 뒤에 제가 다시 시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얘를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펭귄 클래식 코리아도 굉장히 많이 다양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문학 전집입니다. 최근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현대지성입니다. 현대지성은 리스트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리스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대지성은 세계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적인 고전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현대지성의 1권이 좀 특이한데요. 그림 형제 동화 전집입니다. 약간 각 출판사마다 뭔가 이미지가 조금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지성은 또 조금 그렇게 유니크한 1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출판사들의 책에 비해서 약간 커요. 살짝 판형이 큰 편입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좀 큰 편이고 속에 들어있는 리스트가 사실 저는 근데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나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리스트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로도 좀 몇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이 특히 어린 친구들이 크면서 처음으로 완역된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제일 만만한 책, 제일 쉬운 책을 먼저 좀 추천을 드리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부터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우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역 버전으로 읽어도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고 조지 오웰의 그런 번뜩이는 우화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에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 논술 시험에 나왔었어요. 첫 논술에 읽기로 나왔을 만큼 아무튼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고전이라서 동물농장을 먼저 추천을 좀 드릴게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라면 제인 오스틴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인 오스틴의 지금 전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인 오스틴 같은 경우는 영국인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작가죠. 거의 셰익스피어와 비견될 만큼 사랑받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좀 고품격의 로맨스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여학생들이 읽으면서 그런 남녀 간의 감정의 묘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디테일하고 막 그 떨리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 오해와 오해가 풀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고전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나는 그런 책 같은 거 읽는 거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남학생들이 고전을 읽을 때 이런 책 추천드립니다. 로빈훗의 모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로빈훗 이야기를 컨텐츠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남성적인 코드가 강한 그런 청소년기를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모험 이야기, 그리고 성장 소설, 뭔가 어떤 영웅 서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통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줄거리 자체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영국 역사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뭐 사자왕 리처드라든가 존 왕 이야기들을 쭉 같이 읽으면서 나중에 역사와 이렇게 연계되면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과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집 학생 그 막내 6학년인데요. 좀 길어요. 길긴 한데 6학년 저희 집 남학생이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남녀 뭐 상관없이 누구나 재미있게 고전으로 인문학적인 책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책인데요.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역시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읽다 보면 누구나 재밌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책으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읽으면서 이 책 한 권을 다 끝내고 나면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고전 문학이 많은 나라 작가들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입 장벽이 좀 높습니다. 이 책들이 너무 길어요. 하지만 러시아 작가의 책을 읽는 것은 이런 세계 문학에서 꼭 넘어야 하는,
근데 넘고 나면 너무나 재밌거든요. 사실은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뭐 이런 책을 읽어보면 막장 드라마예요.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톨스토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푸시킨의 단편을 추천합니다. 푸시킨은 그야말로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대가 중에 대가이고요. 우리 방금 말씀드린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존경하는 그런 작가죠. 이 책 같은 경우 지금 민음사에서 나온 거는 벨킨 이야기와 스페이드 여왕인데요. 짧고 중단편 정도 되는 책들인데 러시아 문학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고, 특히 이 스페이드 여왕 같은 경우는 마치 추리소설이나 약간의 공포물을 보는 듯한 굉장히 묘한 재미를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고전이라는 게 재미도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문학으로 시작할 수 있는 책으로 이 푸시킨의 중단편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어떤 책들을 보여드리고 싶냐면 저는 요 데미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데미안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제대로 안 읽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데미안은 큰장소설의 이데아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읽으면 좋다라고 권장도서에 많이 써있는 책이 데미안인데, 사실 청소년기에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데미안을 읽었는데 끝까지 읽고 정말 참맛을 느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성장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하는 거잖아요. 특히 대학생들이나 그 제 나이에도 사실 다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고 알을 깨고 나오는,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성장의 고통, 탄생, 죽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정말 심오한 소설인데, 요거는 어른이 돼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학 말고 또 다른 고전을 한 권만 더 추천을 제가 드리자면 현대지성에서 나온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보실 수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요, 읽자마자 뭔가 정말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봤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문학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 좀 다들 진입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하지만 시학은 읽을만 하실 거예요. 저는 시학을 읽으면서 정말 감탄, 감동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재가 아니라 신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절에,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문학, 영화, 모든 이런 플롯,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학문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오늘 좀 많은 책들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문학 고전 그리고 완역본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정신 그리고 뇌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